자, 여러분, 2회 100점은 031 누구의 100점? 031. 에? 본인? 아니고? 자, 100점은 손을 안 들은단 말이죠. 2022 또 권태우 090, 두 명이 90점이고, 85점 맞으신 분들은 또 많이 있네요. 05, 05, 1050 뭐 쭉이 있고, 평균 67.5고, 3이고, 하여튼 좋습니다. 자, 지난주보다 또 좀 발전했는데, 100점 맞으신 분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는 100점을 아마 3주차는 좀 더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100점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4번 문제부터 볼 차례죠.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회의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특별청사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 전에 따른 등기 등록은 제외한다는 말은 이런 거는 과세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등록면허세 비과세 여기 없지만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등기 등록할 때 비과세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물론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기 등록에 과세는 우리도 과세하는 거고, 비과세는 우리도 비과세고요. 또 등록면허세 비과세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 지목이 묘진 토지 등기 비과세고, 또 행정구역 변경이라든가 주민등록 번호 변경이나 지적 소관청 지번 변경 이런 거라든가, 이런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경정 등록 뭐한다? 비과세.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등록면허세 신고물을 다지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거.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 나오면 안 돼요.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거기다 상속증여 포함이죠.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든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는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자, 취득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등록하기 전까지. 추가 신고 납부 기간 빼놓고는 기간 나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진 토지 비과세고, 4번 지문은 요약집 46페이지 3조고 46페이지 요약집. 같은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 여기가 포인트죠. 각각 아니고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된 사안을 나중 아니고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질납세를 한다. 그래서 은행에서 한 30억 원 빌리는데 담보를 요구합니다. 서울에 있는 A부동산, 인천에 있는 B부동산, 경기도에 있는 C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A, B, C부동산이 공통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채권 금액 3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등록에 있어서 이를 뭐로요?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질납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그래서 각각 아닙니다. 하나의 등록으로 봐서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만약 경기도 C부동산에 소지하는 등기소에 등기 신청한다? 그럼 경기도에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4번 틀렸고, 5번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에 관할 시사청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도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계실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 내. 그럼 틀려요. 취득세랑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상속지원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15번 문제는 요약집 46페이지 3조고,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나열한 것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아니고 요역지가액이고,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세율이 1,000분의 2, 0.2%입니다. 가등기 시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의 0.2, 1,000분의 2고,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은 소가점 매들이니까 소유권 부동산 가액이고, 세율은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 암기 어떻게 써요? 상, 3, 8. 이거 등기 비용만, 소유권 보전 등기, 이전 등기 비용만 받는 거니까 1,000분의 28이 아니에요. 1,000분의 28이 아니라 상, 3, 8. 그리고 취득세는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취득세는 농지하고 농지 아닌 토지를 세금을 똑같이 부과할 수는 없지만, 등록은
등록부나 뭐 이런 거에 기재하는 건데 농지를 기재하든 농지 아닌 토지를 기재하는 건 하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에서는 무조건 뒤에 거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보8 1초분의 8,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십 20 1초분의 20,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독립 8 15 1초분의 1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 8 무조건 뒤에 겁니다. 상삼 8입니다. 그래서 맞죠, 여러분? 4번이요. 지상권 이전 등기요. 지상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는 뭘 과세 필요합니까? 소가지 업무해드리니까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에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는 무조건 1천분의 2입니다. 1천분의 2.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요.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에서 과세 표현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자 또는 이전 등기 같은 설정이나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은 뭘 과세 필요합니까? 부동산 가액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해 권리는 전부 다 세율이 1천분의 2입니다. 4번 정답. 전세권 말소 등기니까 건당 얼마? 6,000원 적용됩니다. 16번 문제를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에 재산세 예상이 되는 건축물 범위에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당연하죠.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예상이니까 토지분 재산세 예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해야 제외요?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예상이니까 건축물분 재산세 예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어디서? 주택분 재산세 예상이니까 1번 맞습니다. 2번 다가구 주택이요.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은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지방세는 매 한 가구마다를 이렇게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그래서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근데 종부세에서 다가구 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전체로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개의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 단독주택 양도로. 부동산 임대에 비해서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한 개의 주택으로. 국세는 한 개의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지방세는 공동주택처럼. 요거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3번 맞고요. 아니 2번 맞고요. 3번 봅니다.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용대에 겸용되는 경우에 주거용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주택으로 본다. 우리 겸용주택 1구 건물 나왔다. 재산세 상상 뭘 기억해? 50%.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입니다. 50% 안 되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근데 1동 건물 나왔다 그러면 겸용주택일 때는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이고.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4번 지문은요.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요. 4번 지문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 이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자, 우리가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 합산하잖아요. 같은 시군구 하나 구역내 토지. 그럴 때 얘가 수탁자의 고유 토지와 신탁 토지는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에 있어도 서로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만 위탁자별로는 합산해요. 갑이라는 위탁자가 A와 A- 토지 신탁했다. 위탁자별로는 A와 A-를 합산하지만 수탁자 고유 토지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4번 틀렸고 5번 신탁법에 요거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 5번은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 57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찬압된 경우에 재산세가 찬압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그렇죠? 세금 찬압한 재산만 압류해야지. 찬압하지 않은 재산 압류하면 안 되지. 근데 다만 이 경우 재산세가 찬압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갑이라는 위탁자가 A와 A- 신탁했는데 A 토지가 세금을 찬압한 토지예요. 그러면 A- 압류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세금을 재산세가 찬압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A-도.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단서를 바꿨어요. 재산세가 찬압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을 찬압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X 여러분들 A 토지 시간 앞에서 A-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5 시험 때 바꿔서 나왔었고 단서를요. 17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상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 문제는 자, 뭘 묻는 문제냐? 토지 재산세에서 토지 세율 구조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그래서 요 문제는 재산세에서요.
토지 세율 구조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누진세 종들은 토지가 아닌 거, 종류별로가 아닌 거 고르라는 얘기죠. 분비, 분리대상 토지. 그러니까 정답이 되는 지문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보니까 건축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허가받을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속토지. 토지가 나오면 재산세, 종부세에서 항상 토지용을 구분해야 되는데 얘는 어느 용의 토지예요? 별도 종합 분리대상 토지 중에서 종합이죠. 건축물 나대지고 작년에도 정답 질문으로 시험에 나왔었고. 자, 종합합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써놔요. 종루. 종합합산 대상 토지니까 세율은 뭐예요? 누진세율. 종루 써놓고. 2번 건축물의 시가편익이 부속토지 시가편익이 2%에 비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바닥면적은 별도고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돼? 종합이니까 써놔야죠. 종루. 누진세율 정도고 종루고. 3번 군직의 수자는 경작에 사용하는 일반 법인 소유 농지요. 우리 농지는 개인 소유 자격 농지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서 토지용을 달리하는데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 위치를 보고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으면 종합입니다. 근데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종합입니다. 그죠? 일반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는 종합인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외웠어요? 종농, 매사농, 종중 소유 농지. 예? 농업법인 소유농지, 매립한 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빙해서 하는 농지, 한국 농촌공사 소유농지. 그래서 아니 우리가 농지 재산세에서 농지 전답과선인데 개인 소유 자격 농지하고 개인 소유 자격 농지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눌 때 그럴 때 개인 소유 자격농지는 얘는 토지용 문제 풀 때 위치를 보고 풀었잖아요.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종합. 다만 도시역 내라도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같은 데라든가 도시역 내라도 개발장 녹지지역이나 군지역 같은 분면적이 있으면 있을 곳에 있으니까 분리 이거였고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는 원칙이 뭐라고요? 종합이요. 일반 법인이나 단체 소유하는 농지는 종합인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 있었잖아요. 어떤 거냐 그러면 머리 글자 따서 우리가 종농매사농이었습니다. 종농매사농. 그래서 종중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매립간 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음성꽃동네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병해서 하는 농지, 한국 농촌공사 소유농지, 종농매사농만 불립니다. 여기서는 그냥 일반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니까 뭐예요? 종합. 그러니까 써놔야죠. 종루. 세율은 누진세율입니다. 종루. 4번 지문 요약지 54 페이지 3조고 54. 시지역의 공업지역 내 수자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 토지. 공장은 위치면적 따지는데 토지용금 문제 풀 때 위치면적. 공업지역, 산업단지를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공업지역이니까 있을 곳에 있지 공장 지으라는 데니까.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 그러니까 세율구조는 분비, 빵 2%. 공장 0.2%, 빵 2% 제일 불립니다. 분비 써놓으시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누진세율이 아니죠. 5번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목상용지로서 기준면적을 볼 거 없다. 기준면적으로 초과한 토지 나왔으니까 뭐예요? 종합. 종루 써놓으시고요. 18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57페이지 3조고요. 요약집 57페이지 3조고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 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주택 소유자는 각 토지 소유자를 이럴 때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 시가편익비율로 나눠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라고 합니다. 포인트는 면적비율 아니고 뭐 시가편익비율입니다. 면적비율 바꾸면 틀려요. 시가편익비율 나눠서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라고 봅니다. 2번이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 불명일 때를 말합니다. 자,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말이 안 되네. 자, 요거 표현을 바꾼다는 게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여러분,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서로 소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거나 어디 간지 알 수 없는데 당연히 공부상수지 아니죠, 여러분들? 누굽니까? 사용자. 소유권 귀속 불명하다 사용자. 재산세에서 사용자가 납세하면 되는 거 딱 이거 하나라고 써요. 누구요? 사용자. 이거 딱 기억합니다. 그래서 2번 X고요. 3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 위탁자로 구분된 재산은 누가 납세험자입니까? 수탁자. 시험에 서너 번 나왔죠? 작년에도 나오고. 그래서 신탁재산 수탁자입니다. 위탁자 아니라는 거. 4번 재산세상 재산을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누가 납세의무자? 매도계약자 법인입니다. 이거 동영 1주차 때 제가 정리해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수강생분들 분명히 동영 1주차 때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동영 2주차 문제를 또 어떤 곳에서 질문하면서 어제도 담배 한 대 피고 온 게 그거예요. 질문 받아가. 분명히 동영 1주차 때 제가 국가, 지자체, 조합과 국가 등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매수계약자.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도 권리변동이 실조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입니다. 근데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누가 납세의무자? 매도계약자. 이때는 예규에서 매도계약자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매도계약자 법인이 납세의무자다. 비교해드렸잖아요, 이거. 분명히 내가 비교해드렸는데 그랬는데 왜 이거하고 다르냐고. 자, 이거 기본서 뭐 요약집인가 몇 페이지하고는 저 매수계약자로 돼 있는데 왜 여기 매도계약자라고 돼 있냐고 질문하신 분 계셨는데 통영 1주차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말로 하고 지나갑니다.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으면 누구라고요? 매도계약자 법인입니다. 국가 등과 반드시 국가,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가 누구라고요? 매수계약자고 그때 제가 비교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집 오리지널 정한 경우 채비집 오리지널 누가 납세의무자?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아니에요. 사업시행 전 토지소유자 아니에요. 사업시행자입니다. 19번 봅니다. 요약지 57에서 58페이지 참조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1번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일년제 법인 장부상 금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개인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항상 세상이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요? 시가편액을 기준으로. 그게 부동산, 토지건축물, 주택일 때는 반드시 시가편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인데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 곱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왜 틀렸습니까? 법인 장부상 금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가편액이라니까. 취득세 등록매수랑 헷갈리면 안 돼요. 항상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 시가편액으로. 그러니까 시가편액에 토지 시가편액이니까 개별 공시지가 또는 토지 시가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시험에서 또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 70% 곱한 금액으로 한다 했을 때 또 이 개별 공시가 뭔가 하지 말고 그게 시가편액이잖아요, 토지에. 그래서 법인 장부상 금액 틀렸습니다. 2번 과세일년제 시가편액이 1억 원인 항공기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는 7천만 원이다. 선박 항공기는 과세표준은 시가편액이 바로 과세되는 거지 공정시장가액 곱해요 안 곱해요? 안 곱해요. 그러니까 7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 1억 원이 과세표되고요. 3번입니다. 1천분의 40의 세율 정도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일년제 시가편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러분 별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정시장가액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별장이든 고급주택이 일반 주택이든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이니까 몇 프로? 60% 곱한 금액입니다. 맞죠 여러분? 3번 정답. 4번 과세일년제 납세의무자가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가액을 합산한 과세편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X입니다. 뭐 틀렸어요?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지. 그래서 이거 틀린 것은 자, 해당 주택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게 틀렸습니다. 주택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별로요, 주택별로. 그 다음에 5번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계산한, 그래요? 틀렸습니다. 구분이 아니라 뭐 합산한 과세표준에게 해당 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토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계산한 틀렸고, 또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세율이 아니라 어떤 세율? 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세율을, 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여러분 4번, 5번 이거 비교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재산세 부과하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그 얘기입니다. 4번, 5번 비교하고. 20번 문제로 갑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재산세 과세표준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재산세 토지는 세율 구조가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그 다음에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025, 125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이고요.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은 재산세에서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4% 비례세율,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선박은 0.3% 비례세율이고 1,000분의 3.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5% 제일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 0.3%고요. 자,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주택하고 뭐요? 주택하고 토지만 이렇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 거지 건축물은 건비고 선박항공기는 0.3% 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맞죠, 여러분들? 네. 자, 그 얘기고. 자, 그러면 20번 문제 2번 질문 봅니다. 지자체장은 세율적인 경우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과정 바에 따라 표준세율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 가감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합니까? 해당 연도, 당연도만 적용합니다. 다음 연도에 한해서 땡, 3년간 땡, 5년간 땡. 3번이요. 고급학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40이다. 재산세에서 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고급택 4% 적용한다 그러면 틀리죠? 고급택은 0.104,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주택과 똑같이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맞습니다. 5번 질문 요약집 63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63페이지 참조고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국가나 자체가 내 빌딩을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한다. 무상으로. 당연히 내 빌딩에 고맙다고 하면서 재산세는 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비과세입니다. 근데 유료로 사용해. 국가나 자체가 내 빌딩을 1년 이상을 공용이나 공공용에 유료로 임대로 내면서 사용합니다. 그럼 제 빌딩의 재산세는 당연히 어떻게 한다? 과세가 됩니다. 근데 뒷동네 얘기가 올해 2019년 개정세법입니다. 자, 볼게요. 국가 1년 이상 공용의 유료로 사용한 재산과 여기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데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뒷동네 얘기가 올해 2019년 개정세법 어떤 얘기냐면 제가 국가나 지자체 광명시청하고 제 빌딩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빌딩의 소유주는 개인이고 국가나 지자체가 내 빌딩을 매입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1년 이상을 토지를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데 매매 계약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국가나 지자체가 내 빌딩을 지금 미리 사용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가지고 국가나 자체가 내 빌딩을 유료로 사용하는 거로 봐요. 유료로 사용하니까 내 빌딩에 당연히 재산세가 과세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유료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가지고 당연히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2019년 개정세법 꼭 알아두시고요. 5번 질문. 21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입니까? 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많이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보통징수입니다. 2번 고의소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잘 봐야 돼요. 미만이란 말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지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요약집 60페이지 3조고 요약집 60페이지 3조고
과세율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인 경우 세부담상하는 100분의 105이다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재산세랑 종부세랑 세부담상한 비교해서 정리해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세부담상한선 재산세는 무조건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 150%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부담상한선 지난주에도 제가 보유세부담에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세부담상한 작년에 재산세에서 정답지문으로 종합문제 속에서 나왔었고 재산세, 토지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전년도세액이 몇 프로 못 넘게? 150%, 3억이든 6억이든 뭐. 근데 주택은 서민들 관계돼 있어가지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3억까지는 몇 프로? 105%. 자,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면 몇 프로? 130%. 150% 아니에요? 130. 근데 종부세는 올해 개정이 돼서 주택이 보세요. 원래 종부세는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 전년도 재산세과 종부세가 합친 총세액 상당액, 당해연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친 총세액 상당액 비교해서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에 이거 150%를 못 넘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올해 주택 세분화 돼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 이외 2주택 이하 소유자는 2주택 이하자는 조정 대상 지역 이외입니다. 몇 프로? 150%. 작년은 똑같아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몇 프로? 200%. 자, 200%.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다. 조정 대상 지역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요거 300%예요. 300%. 자, 요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토지부는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부는 종부세는 역시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 그러니까 종부세는 원칙 150%예요. 그럼 뭐만 기억하면 되냐? 종부세는 원칙 150%인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몇 프로? 200%. 3주택 이상 몇 프로? 300%. 요거만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기억하고 종부세는 원칙 몇 프로다? 150%다. 요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지문 재산세 주택 공시가격이 3억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105%. 맞죠 여러분? 3번 정답. 4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다. 아이고 지방세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토지 소재지입니다. 토지 소재지. 물건 소재지. 토지 소재지. 여러 곳에 토지가 있으면 각각의 토지 소재지. 토지 소재지입니다. 5번 해당 연도에 부과할 징수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시험에 한 2번 나왔죠? 이거 고른 사람들도 있던데 보니까 조례로 정한바했던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틀렸죠 여러분들? 주택분이 2번 나눠 징수하고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는 거지. 토지분은 무조건 납기 언제입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16일, 9월 30일. 토지인지 주택인지 건축물인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22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이요. 재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 한 전까지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 얼마 초과할 때 윙크 해달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 초과할 때. 언제까지 분할 납부 신청하느냐? 납부 기한 내에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분납 신청서 제출해야 한다면 틀려요. 물납과 구별하고. 2번 바로 물납과 비교해 볼게요. 재산세 물납은 납부할 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요. 자,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10일, 5일, 10일, 5일.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지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할 시간도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2번 이거 맞습니다. 1번하고 2번 분납과 분할납부와 물납을 비교하고요. 3번 지문 요약집 62페이지 참조입니다. 재산세로 납부할 수 의외로 22번 문제는 많이들 맞췄어요. 내가 수업 시간에 한 걸 기억했나 봐요. 그래서 납부할 재산세액이 800만 원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300입니다. 300. 재산세는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그래서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할 납부니까 납기내 얼마 깔고 500 깔고 나머지 금액.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재산세 600이면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얼마? 100만 원. 800이면 얼마? 300.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하고 1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400이면 최대 분납 금액은 얼마다? 700만 원 이런 거예요. 우리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하면서 손으로 다 여러분이 집어넣었었죠. 그래서 3번 300만 원입니다. 4번 재산세 부가세목은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는데 도시지역부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20%고 그 다음에 5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부가징수할 세액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9월 16일, 30일까지. 다만 주택분산세 20만 원이 할 때 7월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고요.
자, 23번 문제입니다. 1세대 주택자인 고자갑은 과세일련제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 한 채를 국내에 소유하고 있다. 고자갑에 대한 2019년분 종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납세지는 주택 소재지다. 종부세잖아요. 지금 거주자라고 하잖아요. 국세는 거주할 때 어디?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2번 요약집 68페이지 3조고 2번 요약집 68페이지 3조고 과세표는 3억 4천이다는데 지금 문제가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죠?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니까 공시가격 과세표 신고할 때 공시가격이 얼마예요? 예? 공시가격이 얼마예요? 얼마냐고 거기 공시가격이 나와 있잖아. 거기 얼마 1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대답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시가격 10억이고 그러면 단독세 1세대 되게 과세표는 공시가격 포함해서 얼마를 공제합니까? 기초공제 3억 하고 실질적으로 기초공제 3억 하고 또 6억 공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9억 공제합니다. 여기다가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종부세 과세표는 뭐? 공정시장가의 비율 85%예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예? 얼마예요? 8,500만 원이지. 요거 1억에 85%니까 8,500만 원이고. 자, 이렇게 해서 8,500만 원이 과세표 중금액이 됩니다. 단독소 1세대 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 원 해주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1세대 2주택이나 단독소 1세대 주택이 공동소유나 단독소 1세대 1주택이 아닐 때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는 공시 합한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을 곱하고요. 85%를. 하여튼 여기서는 8,500입니다. 3번 세율은 4단계 소관수율 정한다. 여러분 말로 할게요. 우리 종부세 주택분 올해 세율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2주택 이하, 조정상 지역 이외에 2주택 이하는 몇 프로? 예? 빵5 27, 0.5에서 2.7, 빵5 27, 몇 단계? 6단계, 6단계. 재산세가 아까 0104 4단계 초과수율이고 일반 주택이 재산세가 0104 4단계 0.1에서 0.4 0104 4단계 초과수율이고 4단계 초과도진수율이고 종부세는 자, 빵5 27 몇 단계? 6단계 초과수율이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은 빵6 32 0.6에서 3.2 빵6 32 몇 단계? 6단계 초과수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빵5 27 0.1에서 2.7 빵5 27 6단계 초과수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세부담상한은 100분의 130이다는데 무조건 틀린 거예요. 종부세는 세부담상한 나오면 기본적으로 몇 프로라고요? 150%예요. 2주택 이하 몇 프로? 150%입니다. 전년도 총색상당액이에요. 150%고 5번 요약집이 69페이지 3조고 과세일련제 가배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기한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복해서 받을 수 있죠? 몇 프로 범위 내에서? 70% 범위 내에서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정확하게 다 요거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산출세액 10% 연령별 공제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20% 70세 이상이면 30%예요. 자, 보기한별 공제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올해 15년 구간이 신설이 돼서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 보였을 때 몇 프로? 50%. 그래서 중복 공제용 되는데 최대 80%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법령은 현재 몇 프로 범위 내에서만 70%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용 된다. 5번 정답. 24번 문제입니다. 요약집 66페이지 3조고 다음 중 재산세, 종부세에서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거 그랬습니다. 자, 요거 그 문제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그 면세점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했고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해놓고 자, 재산세, 면세점 적용됩니까? 재산세, 면세점 적용되냐고요? 되긴 뭘 면세점은 세목별로 비교해드렸잖아요. 여러 차례. 자, 베스트 오브 베스트도 있고 요약집 그 강의하면서 여러 번 비교드렸는데 자, 면세점은 취득가격 50만 원 이거고 또는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 주민세, 주민세가 면세점이고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지. 그래서 안 됩니다. 종부세는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XX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에? 소액징수 면제? 그럼 소액징수 면제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또 씁니다. 재산세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까? 아니, 안 돼요. 금방 얘기했잖아. 재산세 소액징수 면제 거기서 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적용된다니까요.
자, 재산세 되고, 종부세는 소액징수면제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정돼요? 안 되고,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면제는 없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예? 세부담상환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세부담상환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세부담상환 재산세 허용됩니까? 네. 예. 종부세 허용됩니까? 네. 예. 보유세 그보다음에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니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세부담상환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물납 옆에다가 재산세 물납 됩니까? 네. 네. 종부세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종부세 물납 자, 안 됩니다. 재산세 물납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분할납부 옆에다가 재산세 분납 됩니까? 네. 종부세 되잖아요. 둘 다 분할납부는. 자, 그래서 그 옆에다 이렇게 해놓고 뭐 띠가 해가지고 그래 이거 기술적인 건데. 그래서 자, 둘 다 모두 적용되는 거 어떤 겁니까? 소액징수면제하고 자, 세부담상환하고 분할납부요. 세부담상환과 분할납부 다 하고 맞아? 3번 정답. 25번 문제 봅니다. 25번 문제를 많이들 틀렸어요. 다른 곳에도 공통적으로 25번 문제는 정답률이 다 최고 많이 나온 곳이 21%였어요. 자, 그런데 많이들 틀렸는데 틀린 것으로 묶인 거 그랬습니다. 가번에 동영 2주차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점수가 확실히 높긴 높네요. 다른 곳은 평균이 동영 2주차 요거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하지 않고 본 곳들은 다 60점을 넘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2주차 제일 잘 본 곳이 57점 몇인가, 그리고 제일 잘 본 곳이 56점 뭐 대부분 이랬는데 53점 뭐 이랬는데 2주차가 여러분들이 제일 잘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거 하고 본 곳이 점수가 높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한번 훑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광명 열심히 하시고 그래가지고 훨씬 점수가 높습니다. 하여튼 다른 거 다 틀렸는데 웬만하면 25번 문제 가번 봅니다. 요약집 68페이지 참조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 납세무자별로 공시합계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반드시 종부세 과세 표준 구할 때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의 비율 85% 곱해야지. 안 곱해서 틀렸잖아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 공시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공정시장가의 비율 85% 안 곱해서 가번 틀렸습니다. 나번이요.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액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한다? 준용해요.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 감면되고. 다번이요. 2주택 이하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하고 보유한자에 대해서는 자,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27 빵5 27 6단계 초과세를 정한다. 조정상 지역 이외니까 2주택 이하 몇 프로? 빵5 27 6단계 초과세 맞습니다. 라번 종부세 납기는 재산세하고 달리 대상 종류 관계없죠?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26번 문제 보니까 소득세법상 납세무자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 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26번입니다. 보시니까 틀린 거예요. 1번 지문 요약집 75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75페이지 참조고. 비고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납세지는 비고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는데 팔았는데 소득이 발생했는데 부동산 팔았어요. 근데 세금은 마돈나의 국외 주소지 미국에 그럼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비고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그런 거지. 국외 주소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요약집 76페이지 참조고, 2번 요약집 76페이지 참조고, 공동소유한 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금액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공동소유하는 각 고자가 납세를 진다. 포인트는 소득세는 개인주의 개인 단위 과세하기 때문에 각 고자가 납세를 진다. 요겁니다. 그래서 연대 납세를 진다 그러면 틀려요. 연대 납세 먹고 각 고자가 납세를 줍니다. 각각 계산해요.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을 양도하도록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3번입니다. 비고자는 국내 주소를 둔 날부터 고자가 된다. 우리가 거주라는 것은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 있으면 거주예요.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 둔 개인을 거주라고 하니까 비거주가 거주로 전환되는 시기, 주소는 주소를 둔 날부터 비거주 거주가 됩니다. 시험에서 이걸 바꾼다 그러면 국내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비거주는 거주가 된다. X입니다. 주소를 둔 날부터 주소는 거주가 되는 거지,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 된 날부터 그럼 틀려요. 거소는 거소를 둔 날부터 비거주가 거주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거소는 둔 기간이 얼마? 183일이 되는 때부터 비거주가 거주가 되는 거고요. 3번 맞습니다. 4번 요약집 76페이지 참조고, 상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 누가 납세를 들다? 상속인이요. 이때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다만 자기가 상속받은 자는 한도 내에서, 근데 다만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소득세 계산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당연히 소득세는 개인주가 계산하니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그런 것도 추가해서 한번 알아둡니다. 5번입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거주의 경우 소득세 납세는 어디입니까? 거소지요. 27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요. 지난 동영 1주차 때도 나왔었지만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지역권 대여, 공익사업과 무관합니다. 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뭐다?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 소득은 뭐고? 기타 소득이고.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올해 2018년도 작년 개정세법,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관련한 것은 기타 소득입니다. 지상권, 지역권이요. 여기다가 지상권 옆에다가 지역권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고, 2번 전세권을 대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그랬는데, 전세권 그 옆에다가 부동산 임차권 하나 더 추가합니다. 부동산 임차권 하나 더 추가해서, 자, 부동산 임차권이라든가 임차권이나 그 다음에 전세권 같은 거 대여소득은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서 이거보다 상업소득입니다. 아니다, 틀렸고요. 3번 부동산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총수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한 날로 한다 그러는데,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요. 매월 15일. 자, 계약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언제다? 지급일이 정해진 날이고, 근데 계약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실제로 지급한 날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한 날 틀렸습니다. 정해졌으면 정해진 날입니다. 4번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에 의한 경우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올해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는데, 그럴 때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우리 소득세 세율은, 분리과세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14%입니다. 주택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할 수 있는데, 종합과세로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자, 요거 몇 프로 소득세 세율 적용된다? 14% 세율입니다. 4번 틀렸고 100분의 14여야 되고. 5번입니다. 요약집 114페이지 참조고, 요번 요약집 114페이지에 주택 수에 따라 쭉 나와 있잖아요. 요약집 114페이지 참조고, 2주택과 법령이자는 소형주택 제외하고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를 총수금에 산입한다. 틀렸잖아요. 자, 아니, 맞은 게 아니라 맞잖아요, 이거. 자, 많이 올라갔다. 맞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주택, 전세주택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 계산한다 그랬으면 틀리는 건데,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총수금에 산입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요약집에 114페이지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요약집 11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에? 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요약집 114페이지는. 상가임대는 한 채든 두 채든 무조건 과세고, 주택임대는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약집 114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114페이지 보니까 상가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한 채든 두 채든 전세든 월세든 무조건 과세예요. 근데 주택은 주택 수에 따라 월세계 형태로 임대느냐 전세계 형태로 임대느냐에 따라 다르고, 여러분 전세주택은 예외적인 건데 어떻게 전세주택과 월세주택을 구별하느냐? 전세금 보증금
전세금이나 보증금이나 말이 있으면 뭐예요? 전세주택이고, 그게 없으면 그냥 월세주택이에요. 어림대로 받는 주택이고. 그랬을 때 원래 1개 이하의 주택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수익은 비과세입니다. 단 근데 고가주택과 해외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은 어떻게 한다? 1주택이라도 과세하고. 근데 전세주택은 고가주택 포함해서 1주택일 때 보증받고 임대했다.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이 두 채일 때는 무조건 월세 형태로 임대한 주택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나마 다만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했다. 자, 2주택일 때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지금 여기 아까 2주택일 때 전세주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보증받고 임대한 주택은. 3주택일 때 월세주택 당연히 과세고, 그 다음에 전세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물론 법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제외하는데, 이때 소형주택이 어떤 거냐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몇 제곱미터? 40제곱미터.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아니 앞에 요건 나와요.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얼마요? 2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3주택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113페이지 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소형주택은 제외하고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해야지. 딱 3억 원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3억 초과해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오시면요. 그래서 27번 문제에서 이 주택 두 채하고 2주택과 두 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자가 보증금을 받았다. 보증금, 전세금 나오면 이거 전세주택이고, 자, 그럴 때 상업용 두 개의 상업용 건물만 가진 주임대를 총수금에 산입한다. 맞죠, 여러분들? 전세주택은 3주택부터입니다. 5번 정답. 28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113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113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른 것은, 우리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할 때,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할 때, 그럴 때 세액계산식을 보겠습니다. 산출세 구할 때요. 수익금액에서 1- 필요경비율. 만약에 경비율이 필요경비율이 60%면 1- 필요경비율은 결국은 곱해지는 것은 40%를 곱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네, 경비율이 60%면 1- 60%니까 요거 곱해지는 금액은 40%를 곱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제되는 금액 빼고 여기다가 세율은 몇 프로? 소득세 세율 몇 프로입니까? 분리과세 세율 14% 세율을 곱하고, 이때 필요경비율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경비율이 몇 프로고? 60%고, 미등록자는 몇 프로? 50%고 인정해주고, 공제되는 금액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얼마? 400만 원 공제고, 그 다음에 미등록자는 얼마? 200만 원 공제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29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이 아닌 거 그러는데, 이거를 의외로 틀린 사람들이 많아요. 자, 딴 데 보면 1번 도시개발법엔 환지처분에 의해 환지받은 토지로서 해당 권리면적이 감소된 경우. 가만지요. 여러분 절 보세요. 권리면적이 100제곱미터였는데 80제곱미터로 환지받으면 그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예. 얘는 20제곱미터만큼을 사업자에게 양도한 거고, 청산 절차에서 청산금을 수령합니다. 줄어든 것만큼. 가만지요. 이 가만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을 수령하고, 수령액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가만지 양도세고, 늘어나면 증환지는 늘어난 것만큼 취득세를 부담하고, 가만지는 줄어든 것만큼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에 해당하고, 2번 미등기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 우리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양도세 대상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사용수익,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은 요거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아, 여기 기초과정부터 배운 거예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근데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자,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등기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이어서 보시니까 3번입니다.
주택 건설업자가요, 신축한 주택을 양도했다. 자, 여러분, 사업자가 팔았잖아요. 우리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은 뭐냐?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개인이 양도하는 거고요. 사업소득은 사업성을 가지고 개인이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데 다만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성 없이 팔면 양도소득,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뭐예요? 사업소득이고, 여기서는 사업자가 팔았으니까 뭐예요?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소득이고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업소득 중에서도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을 구별할 때 여기 보면 주택건설업자가 신축의 동그라미, 주택의 동그라미, 양도, 판매 동그라미. 지문에 주택, 신축, 판매 나오면 그거 뭐라고요? 건설업입니다. 주택, 신축, 판매 들어있으면 건설업이요. 그 외에는 다 뭐라고요?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그 외에는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든 상가를 신축 판매하든 하여튼 주택, 신축, 주택이란 말, 신축, 판매 요 말 들어있으면 요거 보고 건설업이고, 요거 들어있으면 건설업이고, 그 외에는 다 뭐라고요? 요 외에 주택, 신축, 판매 이외에는 다 뭡니까? 요거는 주택, 신축, 판매에 들어있으면, 지문에 이게 이 말이 들어있으면 요거 건설업이고, 이거 이외에는 다 뭐라고요? 이외에는 다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다 이외에는 다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매매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서 얘네들은 사업소득입니다, 여러분들. 예, 사업소득이고, 자 사업소득 중에서 사업소득 중에서 건설업과 그 다음에 매매업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주택, 신축, 판매 들어있으면 건설업이고, 그 외에는 팔면 다 부동산 사업성을 갖고 팔면 뭐고? 매매업이고, 여기서는 사업적 목적을 갖고 팔았으니까 이거는 사업소득입니다. 3번 정답. 4번입니다. 공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등기부상 본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로서 감소분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받았다. 그러면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분할은 공유물 단순분할은 양도에 당하지 않지만 자기가 그냥 찾아간 거니까. 근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자, 공유지분권 10%를 예를 들자면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 그러면 유상 이전일 때 양도에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5번 지상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돼요.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 사업용 고정자산이요. 이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요게 사업용 고정자산과 요거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할 때 요때가 이제 요게 양도소득, 요때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지,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 그럼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 토지와 함께 양도한 영업권. 지금처럼 지상권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지상권이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잖아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번 정답. 30번 문제입니다. 요약집 97페이지 참조고. 다음 중 양도소 금액 계산 시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장특공제 대상은 그랬습니다. 장기 보유통제 대상은 절 보세요. 장특공제 대상은 우리 보충 자료를 통해서도 그렇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핵심 마무리 특강, 족집계 특강 자료를 통해서도 거기 쭉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장특공제 대상은 보세요. 공제 대상. 장특공제 공제 대상은 일단 국내에 소지해야지 국외 소지해서는 안 되잖아요.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몇 년? 3년 이상. 항상 장특공제라면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요.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제외하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 외에 자 1세대 다주택자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외에 1세대 다주택자는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다주택은 공제받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조정상 지역 외에는. 그 다음에 또 비사업용 토지 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장특공제 공제 대상 아닌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공제 대상 아닌 거. 반드시 국내 소지해야지 국외 소재 자산은 우리나라 다른 나라 국가 경제가 신경 안 써주죠? 장특공제 배제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한다면 장특공제 기본제 다 배제고. 3년 이상 보유하죠? 자, 그래서 3년 미만 보유하면 장특공제 배제고. 항상 장특공제 문제 풀 때는 3년 보유를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요거 옆에 토지건물 부동산의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자산은 장특공제 배제되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1세대 자 2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은 장특공제 어떻게 하고 배제됩니다. 그래서 조정상 지역 내는 자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은 배제되고. 자 이거 꼭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이거 공제사항 이렇게 해서 장특공제사는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대상이고. 조정대상 지역 외 다주택은 100주택이든 2주택이든 다 공제상이 되고 비사업용 토지도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꼭 알아둡니다. 이거. 그러면 30번 문제 봅니다. 장특공제 대상이요. 5년 보유한 국외 소재 토지는 대상입니까? 국외에서는 안 돼요. 2번 3년 보유한 국내 소재 비사업 토지요. 비사업 토지는 대상이 됩니다. 2번 정답. 3번 3년 보유한 1세대 2주택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장특공제 어떻게 한다? 배제되고. 4번 실거래가액이 10억 원인 국내 소재 고가주택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도 장특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유연수의 8%씩에서 3년 이상 3년 미만이면 83, 24 이런 식으로 해서 80%까지 왕창 해줘요 원래. 근데 여기서는 왜 안 돼요? 2년 6개월 보유 보유기한 3년 미만이니까 제외되고. 5번 7년 부여한 미등기금을 미등기한다는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제 다 어떻게 한다? 배제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1번 문제인데요. 양도세이기 때문에 조금만 좀 빨리 들어오세요.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고 좀 빨리 하고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오세요.